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과정에서는 기업 지배구조의 운영과 쟁점, 즉 기업의 내부 그 조직인 주주총회, 이사, 감사, 뭐 이러한 조직들의 유기적인 형태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학습해보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개관을 좀 하고 오늘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지배구조라고 하는데요. 지배구조. 국가의 기능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통치구조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국가의 개념이면 이 지배구조는 하나의 기업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통치구조, 국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국민. 그 국민의 대표 주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국회. 국회. 이 국회는 무슨 기관일까요? 의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법안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하는 데가 바로 어디라고요? 국회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의 소송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런 내용들. 그럼 이사는 기업의 주식회사의 이사는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이사회의 역할은 뭐고 또 대표이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뭐고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공부하는 게 주식회사의 기관 또는 기업 지배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볼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공부해야 할 학습 오차를 잠깐 살펴보면요. 얘들은 자기 이익을 중시한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회사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날 회사법의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목차가 눈에 들어오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앞으로 쭉 공부할 때 이사회의 권한은 뭘까요? 얘들 뭘 할 것인가? 어떠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여기 이사를 공부할 때 이사의 의무는 또 뭐 있고 이사의 권한은 뭐가 있고 이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고 이사의 수는 얼마 있어요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사회에서 그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누구를 선임하느냐 바로 대표이사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저랑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반드시 이사이어야 합니다. 꼭! 즉 이 말은 이사가 아니면 그 다음 우리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요 의무적으로 이사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여기에 해당되냐면 대규모 회사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법. 보통 우리가 이제 공정거래법이라고 하죠. 아니면 뭐 독점규제법, 뭐 독과점법. 공식적인 용어가 뭐예요, 이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걸 우리가 줄여서 공정거래법 또는 독점규제법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대규모 회사 뭐 이렇게 자산의 규모가 2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회사 이럴 때는 사회이사를 이렇게 3명 이사로 해야 한다고 우리 특례 중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감사위원회만 될 수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리고 자산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 감사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뭔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 이 기관에 구성하는 내용들이 다르고요. 그죠? 그 다음
이렇게 상장회사와 이제 상장회사 중에서 대규모 회사와 그다음 자산 규모가 1,000억 원 이상 이 각각의 규모에 따라서 이 기관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검토하거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럼 우리 이 주식회사 이 기관의 특징은 뭐가 있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인적 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어떻게 해요? 일치한다. 이걸 뭐라 그랬죠? 자기 기관이다. 예. 즉 소유 A라는 사원이 소유자이면서 경영도 하고 있다. 이런 기관, 무슨 기관? 자기 기관이다. 그래서 그럼 뭐예요? 책임의 범위는 어떨까요? 그러면 무겁죠. 예, 무거워요. 예. 그래서 일치하지만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이게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제3자 기관에 의해서 운영되고 또는 타인 기관이다. 이로 인해서 주주로부터 독립된 경영 진행 행위로부터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 이분들에게 배당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또 이분들은 뭐가 목표예요? 회사가 이윤이 극대화되는 게 문제고 또 이분들의 의견이 또 충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뭐예요? 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게 특징이다. 인적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일치되어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날 지배구조의 이슈. 오늘날 주주, 채권자, 전문 경영인. 자, 보세요. A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야? 주주가 있죠. 여기 경영자가 있습니다. 회사에 돈을 빌려준 누가 있어요? 채권자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만든다면 누구예요? 근로자, 노동자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국가를 위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가도 있을 겁니다. 그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기업 지배구조, 특히 회사법, 주식회사법에서는 어디까지만 이렇게 다뤄야 될까요? 이 주주를 다루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줘. 왜? 주식 갖는 사람이 주주고 이분들이 모여있으면 뭐라고요? 주주총회를 했잖아요. 그럼 경영자 배워요? 배우죠. 누구? 이사회, 대표이사 또는 누구? 감사 이런 사람들. 그 다음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거의 많이 나오지 않아요. 뭐 사채 발행했을 때 사채권자 집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익에 침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언급하고요. 이 근로자. 노동법에서 배워죠. 국가, 뭐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주, 채권자, 전문 경영인 사이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자기의 뭐예요?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고 이분은 뭐예요? 회사의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고 이 사람은 회사 잘 돼서 자기 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은 다 어떻게 이윤 극대화지만 서로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들이 뭐예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전문 경영인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 문제돼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지배구조의 뭐예요? 핵심이죠. 즉 이분들이 만약에 주주이면서 경영진이었다, 이사였다. 이러면 또 문제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과연 회사의 주인은 누굴 것인가? 옛날부터 전통적인 견해는 주주다. 요즘 새로운 뭐 견해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채권자나 근로자까지도 주인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데 전통적인 방법에 따르면 누구겠어요? 당연히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 주주다.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자, 전통적인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배구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러한 지배구조법인데 모든 세계가 다 적용해?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하죠. 왜? 기업 환경과 그 나라의 기업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몇 프로, 뭐 예를 들어서 한 70% 정도는 뭐 비슷하더라도 나머지 30%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풍토와 현실에 맞는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